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우주생명마음 12주차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그래서 총 이제 오늘까지 3번 남았습니다. 3번.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뇌과학하고 진화심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네. 지난 시간에 그 인지과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자세히 얘기를 못했는데 그 인지과학의 그 큰 틀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뭐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화론하고 뇌과학하고 계산주의,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자, 그래서 이걸 배우는데 이 어떤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인지과학은 하나의 학문 분야가 아니에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더 큰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문들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러 분야 그 학문 분야의 어떤 그 지식들을 모아 가지고 모아서 더 좋은 지식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배우는데 그 3가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그 우리는 이제 그 데이빗 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그 정의해 놓은 그런 이제 틀에 맞춰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건데, 그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메뉴에 있는 이 컴퓨테이셔널 시어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왜에 대한 답입니다. 왜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생겼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층이에요. 그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화심리, 오늘 할 진화심리가 설명을 해줘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요거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how예요. how. 요거는 이제 why죠. how에 대한 설명인데, 근데 이게 2가지예요.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연구하는 분야도 뭐 여러 분야 있는데, 뭐 계산 인지과학이라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이 맨 밑바닥에 있는 게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는 요건 뭐냐면 이제 뇌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가는 어떤 그 기계라고, 이 컴퓨터 본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뇌죠, 그렇죠? 또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뇌과학이 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네, 하나하나 따로 아는 것보다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게 뭐 그 조금 좀 오래 이제 유행이 지난 단어긴 하지만, 어떤 통섭적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통섭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 인지과학이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아주 최근에 시작됐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뇌과학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뇌과학은 오래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오래되냐면 이제 한 19세기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 근데 초창기에는 뭐랄까 되게 그냥 이게 그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너무 엉성한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시작된 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골상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골상학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뇌과학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골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이 머리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뭐 여기 뭐 옆머리가 짱구다. 그러면은 얘는 뭐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뒷머리가 짱구면 운동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하잖아요. 이제 머리가 크면은 이제 저는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그런 뭐 농담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한 게 이제 골상학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머리 모양 뭐 대충 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이런 그 아주 딱 정확하게 이제 그 머리 모양을 측정하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머리의 모양을 이제 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 부위에 따라서 이제 뭐 어느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얘는 이 수학을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어떤 부위는 뭐 이게 계산을 하는 부위고 뭐 어떤 부위는 뭐 이렇게 뭐 그 글 같은 거 쓰는 부위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의외로 이게 좀 되게 웃어 보이긴 하지만 되게 진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안 됐죠. 왜 잘 안 됐겠어요? 당연히 이제 요 머리 모양 가지고 그 사람이 뭐 똑똑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해보니까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그 무너지게 됩니다. 골성학은 곧 잃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정말 그 진정한 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 그 선구자가 된 사람이 폴 브로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위대한 발견을 하는데 그 어떤 발견을 하냐면 이분은 이제 그 뇌하고 우리의 정신 능력이 관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 이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의사였거든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냐면 이 뇌 지금도 우리는 여기를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는 뇌 부위가 있는데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이분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언어 능력의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언어 능력이.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면은 그 여러분 저기 이 뇌졸중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뇌졸중이 뭐냐면 그 뇌에서 이렇게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뇌 안에 있는 뇌로 지나가는 핏줄이 뇌 안에 있는 그 핏줄이 터지면 그 부위가 이제 그 죽어가지고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뇌졸중 걸린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요 부위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브로카는 이제 이게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설을 세우고 그 이런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실어증 환자. 그리고 우리 실어증이라고 하죠. 네. 그런 환자를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그 연구한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 그 눈물이 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환자의 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실효증에 걸린 사람의 뇌를 보고 싶은데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브로카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실효증에 걸린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내가 이걸 연구해보고 싶은데 당신 죽은 다음에 내가 한번 여기를 뇌를 좀 검사해볼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십수년이고 거의 20년 가까이 이거에 매달립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진짜 끈기 있게 기다려가지고 이 실어증에 걸린 사람,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실어증 말을 못하게 된 사람 환자를 여러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실어증에 걸린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뇌의 이 부위가 공통적으로 핏줄이 터졌으니까 그 부위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브로카 영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부위가 바로 우리 뇌에서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란 거를 증명을 해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정말.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우리 이 뇌가 그 사실 뭐 요때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이 뭐 심장에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뭐예요? 마음은 어디 있다? 우리 정신은 어디에 있다? 뇌에 있다는 걸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뇌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선구자들 덕분에. 그러다 때 중요한 또 발견을 한 사람이 이제 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칼. 칼은 뭘 발견하냐면 이제 신경세포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신경세포.
신경세포를 발견하는데 이분이 이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신경세포만 딱 그 염색할 수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 발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아름다운 그림을 이제 남기셨는데 여기 보면은 되게 지금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요 길쭉길쭉하게 생긴 애가 이제 신경세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발견한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길쭉하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뇌가 여기 있어도 우리 뇌가 이제 우리 팔 같은 거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뇌가 어떻게 팔을 조정하는지 이전 그 전까지는 몰랐죠. 이 신경세포 발견되기 전까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신경세포를 발견하고 이렇게 신경세포가 긴 가지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가지를 통해서 뭐가 전달돼요? 뇌에서 나온 신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게 긴 그 신경세포들로 길쭉 이렇게 길게 연결돼 가지고 사실 연결돼 가지고 이 신경세포로 연결된 이 신경망, 요 망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뇌에서 나온 신호가 우리 손으로 전달된다. 요거를 이제 밝혀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것도 뇌과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이제 환자가 한 명 있죠. 피너스 게이지라고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 뇌에 대한 그 여러 그 놀라운 증거들을 알려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분은 일종의 그 공무원이에요. 그 철도에서 일하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불행하게도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분이 일하던 역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쇠 막대를 들고 있죠. 그렇죠? 요 막대가 그 폭발에 의해서 날아가가지고 이분이 그 이 뺨 요쪽을 해가지고 그 이 한쪽 눈하고 요 얼굴의 그 앞부분을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지나가게 돼요. 요 사진처럼. 요 부분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이 뇌에 있는 이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죠. 뇌 앞부분을 파괴해 버립니다. 한쪽 눈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다쳤으면은 거의 살아남기 힘든 그런 큰 부상이죠. 그렇죠? 근데 천운인지 몰라도 피너스 게이지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이제 회복을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한다. 사람의 성격이 변했어요. 그 이후에. 이 피터스 게이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그 부지런하고 이런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고를 겪은 다음에 갑자기 사람 성격이 너무 변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불행하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뇌가 사람의 그런 어떤 뭐라고 됨됨이라고 할까요? 성격까지도 좌우한다 이런 걸 알려준 이제 중요한 연구죠.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뇌 앞부분이 다쳤는데 이 다른 능력에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뭐 계산이나 이런 거 다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했는데 이 사람의 성격만 변했습니다. 그런 이제 뇌가 역할도 한다 이런 걸 알려준 그런 환자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환자 연구들 중에 유명한 연구들이 이런 것들 있죠. 이건 그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발견인데 이 로저 스페리 같은 분 나중에 이제 노벨상도 받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환자들을 연구하냐면 그 분리뇌 환자들을 연구합니다. 이 분리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 그 간질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간질병 막 이렇게 그 어떤 막 그 마비 같은 게 와가지고 전 발작이 뇌에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막 침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그 병이 있어요. 그런 간질 환자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어떻게 치료했냐면 그러니까 너무 간질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발작이 일어나서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 치료할 방법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했냐면 이 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뇌가 그 이렇게 있으면 이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좌뇌하고 우뇌로 나눠져 있어요. 좌뇌하고 우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뇌하고 우뇌 사이를 이 뇌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둘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잘라 버리는 거예요. 좌뇌하고 우뇌를 자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분리뇌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 사실 이 지금은, 옛날엔 몰랐지만 지금은 이 발작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막 뇌가 이제 전기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기가 합선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합선돼 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여기를 자르면 한쪽에서 발작이 일어나도 그게 반대쪽으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분리를 시키면. 그래서 이제 괜찮고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죠.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분리뇌, 그러니까 좌뇌하고 우뇌가 분리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로저 스페리가 실험을 많이 해서 놀라운 발견들을 해냅니다. 근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정신분열증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 사람이 두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성격이 막 두 개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왜? 뇌가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이 있냐면, 자 보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 스크린,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앉혀놓고 요 스크린에다가 그 두 단어를 이렇게 여기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단어를 두 개 이게 보여줍니다. 두 개 보여주면은, 요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들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몸에 몸에 이렇게 있으면 몸의 오른쪽은 이 좌뇌가 담당을 하고, 왼쪽은 우뇌가 담당합니다. 신경이 이렇게 한번 이제 여기서 교차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신경세포가. 그래가지고 좌뇌가 우측, 우뇌가 이제 좌측. 왜 그렇게 꼬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뇌가 이제 좌측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는 열쇠가 쓰여져 있고, 여기에는 그 반지가 쓰여져 있죠. 그렇죠? 열쇠, 반지가 있는데,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한번 이제 교차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환자한테 보여주면은, 요쪽에 보이는 요 링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정보는 이 좌뇌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렇죠? 이쪽에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정보는 우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좌뇌는, 요 좌뇌 쪽으로는 링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 우뇌 쪽은 요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정말 놀라운 실험인데, 자,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어디 있냐면은 좌뇌에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우뇌 쪽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좌뇌에 있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담당하는 쪽은 좌뇌 쪽에 있습니다. 좌뇌 쪽에. 자, 그래서 요 사람한테 이제 말로 물어봅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글자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좌뇌 쪽으로, 좌뇌가 이제 말을 담당하잖아요. 언어를 담당하니까 좌뇌 쪽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요? 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말로 화면에 보이는 글자가 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답하냐면 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한테, 그럼 여기 지금 이 왼손이죠. 왼손이니까 왼손은 어느 쪽이 담당해요? 왼손은 우뇌가 담당하죠. 우뇌가. 그렇죠. 왼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써 있는 그 단어 화면에 써 있는 그 단어의 그 물건을 집어봐라. 그러니까 여기 키니까, 그렇죠. 열쇠를 집어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어봐라고 하면은 뭘 집냐면, 보세요. 지금 우뇌가 왼손을 담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뇌 쪽으로 들어간 정보가 뭐예요?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우뇌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집겠어요? 반지를 집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열쇠를 이렇게 왼손으로 집니다.
듣는다는 거죠. 그럼 마치 사람이 어때요? 두 사람인 것 같은 거죠. 말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자가 뭐예요? 이렇게 말로 물어보면 반지라고 얘기하고, 그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해당하는 그 사물을 집어보세요 하면은 열쇠를 짚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말하는 거랑 행동이 어때요? 따로 가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로저 스페리 같은 분은 이런 이 놀라운 그 환자의 이 행동을 밝혀냅니다. 뇌를 분리시켜 놓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된다는 거죠. 좌뇌하고 우뇌가 따로 논다는 걸 예,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발견. 우리 그 정신 현상에 있어서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대단한 실험이죠.